다음에 독립 당사자 참가. 이거는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는 79조 1항 전단에 권리주장 참가가 있고 후단에 사회방지 참가가 있다. 이런 거야.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막 싸워. 을이 지금 갖고 있는데 갑 입장에서는 자기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바탕을 들고 넘겨라. 예컨대 인도청구 소송 등을 내고 있는 거야. 인도청구 소송을 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이 황당한 거야. 이거 내 건데 지네들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때 갑을 상대로 내 거다 하고 소유권 확인을 내. 그 다음에 병한테는 자기한테 인도하라고 해. 이런 게 권리 주장,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거야. 이 경우에 소송이 지금 3개가 벌어진 느낌이야. 이렇게 되면. 원래 이런 소송이 하나 있고, 보통은 우리가 참가하면 여기로 들어간다든지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지금 제3의 이런 위치. 그래서 이 성질을 3개 소송으로 보느냐, 3개 소송설이야. 이 구조를. 근데 3개가 아니고 3면. 왜냐하면 대립당사자 구조를 유지하는 한 데서 3개 소송설 하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3면으로 너하고 나는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너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3면으로 있다라고 해서 3개 소송설보다는 조금 더 대립당사자 기존 틀을 덜 무너뜨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조를 포착을 해. 그래서 3면 소송설이 더 설득력 있게 지금 주장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을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 절차에 아니고 병은 병대로 누구한테? 을한테 인도 청구를 낸다든지 병은 갑한테 확인 소송을 낸다든지 하는 걸 별도로 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이걸 한 절차에 모음으로써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거에 해결이 될 수 있어. 이 재판부가 만약 누구 손을 들어줘. 을의 손을 들어주면 갑도 을한테 패소되고 병도 을한테 패소되고 병도 갑한테 패소시키겠지. 만약 을의 손을 들어준다면. 만약 갑의 손을 들어준다면 갑이 을한테 이기는 거고 갑의 손을 들어주면 병이 갑한테는 지는 거고 병이 을한테도 지는 거지.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속에서는 모순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별도로 하면 자칫 판결이 이때는 누구 거, 이때는 누구 거, 이때는 누구 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계속 그러니까 합의락정이라는 의미 알겠지. 한 절차에서 모순 없이 판결이 돼. 그럼 절차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독립당사자 참가는 66조, 67조. 67조. 근데 67조인데 조금 이것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처럼 돌연변이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66조, 67조에서 한 팀 사이에서의 관계가 이건 3개 내지는 3면이니까 67조 의미를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 안 해주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복수의 당사자가 적어도 대립축이 두 축일 때의 67조에 적용하는 이거와 이게 왜냐하면 독립당사자 참가 말고는 적어도 양축이지만 같은 축끼리는 한 편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야? 한 편이 아닌 거야. 한 편이 아니니까 뭐 1인에 대해서 한 행위는 나머지한테 어떻다. 1인이 한 행위는 나머지한테 어떻다. 요게 좀 변형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해석을 해줘야 될 경우가 나와. 이런 정도가 개요야. 되겠지? 하여튼 별도로 낼 수도 있지만 한 절차에서 모순 없이 판결을 해 주길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어느 기존 당사자와 한 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여튼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이지. 상고심에서 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학설과 판례인데 나머지 또 학설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13-66 판례 입장에서는 독립당사자 참가는 상고심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택형에서는 그렇게 지문이 나오겠지. 만약 선택형일 때는 상고심에서 할 수 없다가 판례이다.
그다음에 참가의 이유는 권리주장 참가와 사회방지 참가가 있다. 권리는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권리 주장에서 우리가 이중으로 양도됐을 때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이중으로 양도돼도 먼저 그 취득하냐면 등기를 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취득을 해. 그런 것 때문에 이중 양도에서 한때 판례가 문제가 됐던 상황이 한 번 있어. 권리주장 참가를 했는데 자기가 등기도 안 받았으면 아직은 이전 등기 청구권만이 있는 이런 경우에서 배타적 물건이 없으므로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런 게 하나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88년 판례가 쭉 보면 이때는 이중 양도적인 상황인데 어느 한쪽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립할 수 없어서 참가가 적법하다고 또 본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88년 부분을 갖고 평소에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이중 양도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단순히 등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이중 양도의 경우에 취득하는데 그럼 아직 등기를 안 낸 상태에서 자기가 등기 청구 매수했다든지 하는 류의 싸움에서 88년을 보면 매매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하는 소송의 중에 참가인이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금 이렇게 명의적으로만 빌려주고 빌려받았다 이거지. 자기가 정당한 매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이중양도와 달리 일반적인 이중양도 69년 판례는 일반적인 이중양도인데 요거는 이중적인 양도가 됐지만 결국 그 원래 게 자기가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라는 기존 당사자의 이름을 썼을 뿐이니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전 등기를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독립단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88년 판례고 그걸 둘러싸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조금 앞에 거랑은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앞에 거는 갑을병이 아예 별개인데 이때의 병은 갑이 자기가 그냥 내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갑을 셧아웃 시키고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거지. 양립할 수 있으면 이게 안 된다라고 보는 전제에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양립할 수 있으면 병이 갑 대신 내 거다라고 하면서 양립할 수 있으면 갑 빌 것도 가능하고 이게 소유권 배타적이니까 그런데 이전 등기 청구권은 너도 이전 등기 청구권도 있고 내가 이전 등기 있고 양립할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빨리 받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얘가 내가 이름을 시켜가지고 한 거니까 결국 얘랑 나랑 지금 충돌이 난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다 라고 본 사안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양립할 수 있으면 권리주장은 참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사회방지 참가는 오른쪽 양립할 수 있더라도 그건 포인트가 이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거를 뭔가 이상하게 만들려고 사회적인 의사로 하는 거다라는 것에서 각주 1범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어 79조 1항 후단이. 근데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앞 사람들의 사회 의사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통설 판례이다라는 거지. 근데 단순히 이해관계만 있어도 사회방지 참가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판결 효력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해관계설, 판결 효력설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입장은 그 진행하는 게 사회의사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사람이 양쪽을 다 걸어라. 그것을 쌍면 참가라고 했어. 쌍면, 양쪽 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편면 참가도 인정했어.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꼭 두 쪽에다 다 청구 취지를 내걸지 않아도 그냥 한쪽만 참가하는 취지를 내세워도 된다라는 게 13-68이야. 편면적인 거 굳이 막 형식적으로 양쪽을 다 걸어야 되느냐가 한번 논쟁이 됐어.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원래 독립당사자의 구조는 양쪽을 거는 걸 염두에 두긴 뒀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한쪽은 뭐 싸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생으로 내세워야 되느냐 뭐 이런 또 논의가 있다가 그래서 편면 참가가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도 개정 때.
그런 거고, 심리는 이제 67조 규정을 쓴다. 13-71. 조문에 그렇게 6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문이 없더라도 어떻다? 독립당사상가를 딱 떠올리면서 판결이, 아까는 이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그거와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합의락정이 필요하다. 이 3면 내지 3개가 어떤 것을 놓고 분쟁의 그 결과인 판결이 가지런해야 된다. 그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안 나도록 이런 독립당사상가를 인정하는 취지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각자 내도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마련해 준 거는 이렇게 어느 분쟁을, 어떤 당사자끼리의 분쟁을 모순 없이 딱 해결해 준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순 없는 판결, 합의락정, 이런 것 때문에 상소심 써도 어떻게 되겠어? 또 같은 논리로 쭉 가봐봐. 67조가 준용되면서 상소심도 누가, 이런 경우 이제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 배우는데, 읽어보자.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 1, 2, 3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냐. 만약 갑의 손을 들어줬어. 갑이 이기면 갑을 간에 을은 진 거지. 병은 갑한테도 지겠지. 병은 을한테도 지는 거지. 이렇게 되지. 갑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렇지? 그럼 누가 항소해? 이 병이 어차피 을은 졌으니까 병이 누구만 타깃을 해? 양쪽 다 깨졌는데 2번만 항소할 수도 있어. 3번은 굳이 뭐 어차피 을 아니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3번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2번만 항소를 했어. 2번하고, 그러니까 2번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나머지 부분도 다 항소심에 2심을 대. 근데 항소심에서 심리를 한 결과 이게 뒤집어졌어. 이렇게 됐어. 병거라고 인정이 되는 심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 병거라고 되면 이건 자기가 항소해서 이긴 거지.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야지. 졌던 거가 바뀌어야 되지. 그렇잖아. 그런 식이고, 요것도 어떻게 되니? 적어도 얘 져야지. 값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얘가 아니라고 해서 뭐 얘가 뭐 어떻게 보면 이긴 셈이 되는데 하여튼 바뀌어. 이게 다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항소심에서 합의락정으로 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다 이렇게 무너져. 수정이 돼. 그런 식으로 가서 나중에 보면 항소심 심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수정 완화 뭐 이렇게 된다는 표현에 얘가 나와. 이런 게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하게 돼. 그래서 67조가 준용되니까 자기 사건은 자기 거다. 근데 모순 없는 합의락정 판결을 위해서 67조가 된다. 근데 이 67조 적용에 있어서 소송 자료의 통일과 소송 진행의 통일이 되는데 실제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하여튼 그렇지만 67조, 68조대로 하면 되는데 그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각주 이전에 내가 조금 써놨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67조를 적용하는 건 그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볼드체로 셋째 줄 보면 협동연합관계인데, 이 독립당사 참가는 67조를 준용하더라도 서로 사이의 합동연합관계가 아니라 배척 견제관계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거야. 원래 1대1에서 일반적인 우리 공동소송되면 공동소송인끼리는 한 팀이잖아. 근데 여기는 한 팀이 아니지. 다 각자야. 각자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나의 불행은 또 남의 행복,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배척 관계이다, 견제 관계이다, 이 말을 내가 써놓은 거야. 그래서 실제 조금 67조 준용해서 아직 뭐 이렇게 뚜렷한 판례 같은 건 안 나왔지만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민사소법 연습에 또 자세히 해놨어. 한번 봐봐. 그런 거를 못 풀어. 그게 자꾸 생각을 시키는 거야. 자꾸 생각을 시키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난 못마땅한 이 방법인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을 하고 이런 거지. 지금 뭐 단순한 것도 생각 못 하는데 뭐 그렇게 거한 걸 생각시키냐고 하는데 충분히 해낼 수 있었어. 해낼 수 있었어. 그때 뭐가 있었지? 하여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당사 참가한 상태에서 다시 두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13-75, 76, 77 세 가지가 있어. 본소를 취하해. 갑이 소를 취하는 거야. 갑이 소를 취하면 갑은 빠져나가. 원래
원래 이 문제를 갖다가 끌어들였던 사람이 쑥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 나머지 사람 간에 이제 소송이 되는 거지. 본소의 취하. 그러면 13-77-3에 소송 탈퇴도 있어. 소송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가 있어.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소송 탈퇴는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주문이 있어. 80조 본문을 보면 탈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있다라는 게 지금 80조 그 단서, 본문 다음에 단서에 있어. 근데 소취하는 어떻게 돼? 소취한 사람은 그래서 앞에서 배웠잖아. 뭐 효력 미치는 건 아니고 뭐 나중에 뭐 자가 뭐 재소금지라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냥 그 소송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13-75번 소송 탈퇴가 있으나 판결효를 받음이 없이가 셋째 줄에 판결효를 받음이 없이. 소송 탈퇴는 80조 단서에 의해서 판결효를 받아 나가게 되더라도 나가더라도. 근데 그 셋째 줄 보면 판결효를 받음이 없이 이런 말이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본소치하, 소치하 일반론으로 상대방이 응소한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급의 참가인도 들어간다. 상대방급. 이 경우에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어간 이상 본소를 진행시킬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자기도 일단 들어간 이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오케이 안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라는 거지. 그다음에 참가 자체를 참가인이 들어갔다가 참가도 하나의 소야. 독립 당사자 참가이지만 소야. 자기가 양쪽에 소송을 내고 편면 참가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쌍면 내지 편면으로 자기가 소송을 내는데 그것을 취하를 하는 경우야. 이때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탈퇴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탈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 거야.